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연예인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심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뭐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 저도 조금 방탄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연예인에 몰입하는 아이들, 사춘기가 초등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연예인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요. 빠르면 뭐 4학년 정도부터 이미 연예인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예인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로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덕후 생활? 예.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비중이 더 높고요. 5, 6학년 여학생이라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학교 사물함 안쪽에 붙여놓는 건 뭐 기본이 됩니다. 개인 일기장 같은 그런 다이어리에다가 뭐 누구누구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사실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요즘에 이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검색하면서 이제 덕질이라고 하죠. 막 찾아 들어가는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아이들마다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는데 최소 몰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일단 이런 거죠. 브로마이드라고 하죠. 연예인 사진 커다란 거, 뭐 침대에도 붙여놓고 책상 옆에도 붙여놓고, 뭐 가방에는 연예인 관련 이제 굿즈들을 사서 이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며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뭐 그렇죠. 아이들 간에도 저 친구는 정말 어떤 연예인의 덕후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연예인의 그 인터넷에 올라온 최근 스케줄 정도는 이렇게 줄줄줄 끌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에 푹 우리 아이가 빠져 있다. 그것도 이제 고학년이고 공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걱정이시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착하고 말 잘 듣고 나름 공부도 스스로 잘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문을 잠그고 공부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엔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이제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그 아이는 집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요. 전혀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학원을 바꾸는 과정 중에 학원에 있는 사물함에 책들을 이제 가지러 갔는데 사물함에 책은 하나도 없고 어머님 표현 말씀 그대로 하자면 연예인 관련 온갖 잡다한 것들만 가득 있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우리 아이의 미래 어떡하냐 뭐 괜찮습니다. 네,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알아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연예인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예인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좋잖아요. 이 단순한 대답 안에 정확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착 대상을 찾는 겁니다. 애착 대상은 발달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 같은 자신을 직접 케어해주는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엄마들이 걱정하는 우리 아이가 연예인에 빠지는 병은 엄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엄마에게 애착하던 마음이 이제 대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대상이 바뀌는 건 이미 초등 이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걱정을 하시죠.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예전부터 계속 누군가를 좋아해 왔는데 갑자기 고학년이 되니까 좋아하지 말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 애착 대상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미 초등 이전부터. 정말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초등 이전부터 만화 캐릭터에 빠져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뭐 뽀로로 있고요. 고학년 교실에서 이제 뽀로로 노래를 틀어주면, 쌤, 이걸 지금 왜 틀어줘요? 우리가 초딩 1학년도 아니고 뭐 하면서. 하지만 막상 틀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향수에 젖어 있듯이 뽀로로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릅니다.
자, 요즘에는 뭐 펭수 캐릭터를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기도 하죠. 네. 사실 아이들은 그냥 자기 내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애착 대상을 계속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 뽀로로를 좋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고학년이 돼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기에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불합리한 강요를 나한테 시작하죠. 누군가를 좋아하지 말랍니다. 내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으로 가는데, 자, 그 감정 자체, 자, 아이들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한편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부모님은 이런 거예요. 연예인에 빠져 있느라고 결국 뭡니까? 공부할 시간을 낭비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부모님들의 시각을 먼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관심이 내 감정이 좋으냐 싫으냐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성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공부할 시간에 연예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못해 라고 판단을 하고, 아이 시선에서는 나의 감정은 연예인 영상을 보는 건 내가 뽀로로 시기부터 해온 나의 좋아하던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타협점을 찾으려면 교차점을 이룰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데, 시각을 부모님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꾼다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시선을 바꿔주셔야 교차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옳고 그르냐에서 좋으냐 싫으냐로 잠시 옮겨 가셔야 돼요. 자, 좋으냐 싫으냐의 시선을 갈아타라, 이런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순간은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을 부모님들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남친이나 여친을 데리고 와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에 대해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시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연예인에 빠져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예인에 대해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의 좋은 감정이 공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감받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타협점이 조금씩 생겨요. 아이들도 자기 감정을 그때부터는 조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연예인 좋아하는 감정을 일단 인정해 주는 게 먼저 시작이고, 더 적극적으로 부모도 연예인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우리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연예인만 빠져 있으면 어떡하죠? 네. 부모님들 걱정되실 겁니다. 충분히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면요, 저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시선을 두고 있는 이상 자녀의 저항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부모에게 복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아이들의 무의식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감정을 공감부터 해 주셔야 오히려 아이들의 심리적인 방어선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에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항하느라고 자기의 의지에 대한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면 자기 조절력을 발휘할 힘이 없어져요. 그럼 더욱 그냥 연예인의 덕후 생활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감정을 지키면서 더불어 학습에 지장받지 않을 만큼의 자기 조절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 우리 아이가 BTS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설마 BTS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모님들도 BTS에 관심을 갖는 게 먼저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BTS를 좋아한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도 BTS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동질감을 느끼죠. 엄마도 BTS 들어? 사람은 누군가와 동질감을 느끼면 그 동질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자기 조절감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아이들도 부모의 욕구에 부응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일단 숙제부터 끝내놓고 방탄을 만나러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아이들보다 더 BTS를 진짜로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아이들이 걱정할 겁니다.
엄마 방탄을 좋아하는 그 심정을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저녁밥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자, 이 정도까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결국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거고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체육 시간에 윗몸 말아 올리기 측정을 했는데요.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었겠죠. 체육 시간이라고 그나마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니까 오죽 힘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아주 성공적으로 아이들의 윗몸 일으키기를 자발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틀어주고요. 사이사이에 숫자를 넣었어요.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많이 할수록 노래를 더 오래 들을 수 있었죠.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해도 옆 친구가 잘하면 덕분에 노래를 오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의지해주면서 정말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우울에 빠져들 시간이 없어요. 네.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요. 궁금해 하세요. 누군가에 빠져 있는지.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자기 조절력을 발휘할 겁니다. 네, 초등 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가을입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네. 책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